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세무사 찬영입니다. 그 주택을 두 채, 세 채 이상 갖고 있는 많은 분들이 원래부터 그렇게 무슨 주택을 투기하려고 샀던 게 아니라 어쩌다가 두 채, 세 채 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의 특징은 굉장히 오래됐다는 거예요. 소유하신 지. 그런데 어쩌다가 보니까 주택 가격이 이렇게 막 올라가지고 마치 굉장히 큰 부자가 된 것 같지만 그분들은 지금 굉장히 고민들이 많고 고통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축복인 줄 알았는데 많이 갖고 있으면 이게 이렇게 고통을 주는 건지는 몰랐다고 이렇게 토로하신 분들이 너무 많으신데 이번 영상에서는 그러면 주택을 없애면 될 거 아니냐. 그 주택이 많아서 지금 고민이잖아요. 주택이 많아서 왜 고민이냐면 세금이 너무 많아서 고민인 거죠, 당연히. 그래서 그러면 주택을 없애버리자. 그럼 어떻게 없애냐, 주택을. 그래서 그 없애는 방법을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봐서 과연 나한테 적합한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다주택자들이요. 왜 고통스러우냐면 이분이 주택을 두 개를 갖고 있는데 이게 고시가액이라고 한번 보시오. 이게 20억이고 이게 10억이에요. 이건 3억 주고 샀는데요. 그러면 조정지역 내 주택이 두 채 이상이면 종부세가 중과세됩니다. 중과세되고 또 공제 금액도 9억에서 6억으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6억으로 줄어들고 세율도 중과세됩니다. 근데 이 중과세율이요. 2배 이상으로 높아요. 일반 세율보다. 그래서 이분은 두 채, 하나는 고시가액이 20억, 하나는 10억짜리인데 6천만 원의 종부세를 내야 됩니다. 이분이 지금 그 은퇴를 해가지고 나중에 내가 은퇴를 하면 그냥 주택 하나에서 집세를 받아갖고 노후 생활 하다가 뭐 때 되면 자녀들에게 넘겨줄까? 아니면 그 때 되면 팔아서 이거를 자녀들하고 나눠 쓸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고 이걸 취득했는데 이게 월세를 받아가지고는 종부세도 못 내는 형편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월세 플러스 대출을 받아가지고 종부세를 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1년, 2년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이렇게 내야 된다고 하니까 머리가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이고 야 이거 팔아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거 팔기로 했어요. 양도세죠. 팔기로 했어요. 근데 이게 중과세됩니다.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지금 10%인데 6월 1일부터는 20% 중과해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3억 주고 사가지고요. 10억에 지금 판다고 가정합시다. 물론 고시가액이 10억이니까 15억, 20억 되겠지만 10억에 판다고 가정해도 세금이 4억 6천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갖고 지금 10억에 해서 4.6억을 세금을 내고 그 다음에 보증금 빼주고 예. 그러면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예. 지금 이 집은 나한테 이득이 실질적으로 하나도 없는 집인데 이 집 때문에 엄청난 종부세를 지금 내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집이 그렇게 달가울 리가 없습니다. 지금. 사실은 껍데기만 남아있는 집인데 종부세를 내라고 하니까. 그래서 갖고 있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냐. 최근에 양도세 뭐 세율을 뭐 낮춰주느니 어떤 이런 얘기 나오다 또 쏙 들어갔죠. 예. 어쨌든 출구도 없는 상태에서 갖고 있을 수도 없으니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진퇴양난이라고 해야 되겠죠. 자, 종부세율 한번 볼까요? 금년도에 바뀐 종부세율인데요. 대부분 주택 두 채를 갖고 있는 분들은 이 과세 표준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12억이 넘어가요. 대부분 두 채 갖고 있으면. 그런데 한 채를 갖고 있으면 세율 1.6%예요. 한 채를 갖고 있으면. 근데 두 채를 갖고 있으면 3.6%, 두 배가 넘어요. 이게 2%, 2%가 플러스 되죠. 두 배가 넘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공포스러운 거죠. 이 종부세가요. 종부세가 3.6%라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지금 갖고 있을 수 없는 이런 분들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결국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합니까? 한 채를 처분하면 되죠. 만약에 내가 살고 있는 집 말고 B주택을 처분했어요. 처분은 뭐 어떻게 하든 처분을 했어요. 없앴어요. 내 소유에서 없애든 아니면 뭐 종부세 과세 표준에서 없애든 없앴어요. 그러면 종부세가 어떻게 되냐면 일반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공제도 아까 6억에서 9억으로 늘어나요. 세율이 1.2%죠. 그러면 954만 원밖에 안 나와요. 더 작은 걸 팔았는데도. 근데 여기서도 장기 보유 공제와 고령자 공제를 80%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다 받는다 그러면 200만 원도 안 되는 거죠. 200만 원도. 200만 원도 안 되는 종부세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두 채를 갖고 있을 때보다 뭐 10%보다 훨씬 낮은 거의 종부세 부담이 없는 거죠. 이게 너무 행복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려면 전제 조건 이거 처분해야 돼요. 네. 처분. 그러면 처분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처분을. 이걸 처분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5가지 방법을 한번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 5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제3자한테 처분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금이 너무 많아요. 양도세가 중과세되기 때문에 팔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오히려 빚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팔면 재산이 날아가는데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좀 견뎌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이게 배우자한테 증여하면 어떻게 되냐는 건데 이게 주택을 하나, 두 개를 갖고 있으면 이건 중과세입니다. 근데 이렇게 한 채 이렇게 각각 갖고 있으면 이건 둘 다 일반과세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세금이 거의 뭐 10% 20%밖에 안 냅니다. 이거 완전 떨어져요. 그렇긴 한데 그러려면 요 한 채를 요로 줘야 되잖아요. 증여를. 배우자한테 증여를 해야 돼요. 증여면 증여세 내야 되고 취득세 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엄청나게 많아요. 자, 엄청나게 많더라도 종부세가 줄어든다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건데 종부세만 가지고는 요 증여세 취득세를 내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워요. 양도세까지 좀 절세가 되면 좋겠는데 그래서 양도세까지 절세가 되려면 자녀에게 증여를 해야 돼요. 근데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이거는 우리끼리 마음만 먹으면 되는 거니까 가장 현실적이고 또 가장 절세가 많이 되는 방법이긴 한데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자녀가 주택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자녀는 증여는 사전 상속이기 때문에 형제들 간에 어떤 적정히 나눠줘야 되는 그런 재산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자녀들이 이 증여세와 취득세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집이 있는 자녀에게 이걸 줘버리면 부모의 종부세 부담을 자녀에게 떠넘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자녀가 안 받으려고 하죠. 나중에 달라고 하죠. 또 자녀가 증여세를 낼 만한 취득세를 낼 만한 돈이 없으면 이 돈을 어떻게 또 내? 이거 또 증여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거보다는 이게 더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이 방법도 그렇게 만만치는 않다. 물론 많은 분들이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을 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자녀한테 언젠가는 줘야 될 건데 미리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럼 나중에 언젠가 줄 때 세금 낼 거를 미리 세금 낸다고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증여세는 어차피 낼 세금 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내는 종부세와 양도세는 어떻게 되느냐. 종부세는 자녀가 가져가면 자녀는 종부세 거의 안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양도세도 자녀가 가져가서 자녀가 1세 될 때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다음에 팔면 이것도 양도세도 거의 안 나와요. 가장 최고의 방법이죠. 최선의 방법이긴 한데 당장 자녀가 이걸 받을 사람이 있느냐 또는 자녀가 이걸 받아서 부담에 대해 세금을 낼 자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숙제죠. 그러나 어쨌든 이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것 말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방법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작년에 임대주택 제도가 폐지됐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도 굉장히 많으셔요. 보면
그래서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는 주택이라면 지금이라도 등록하시면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용도 변경입니다. 그 주택인데 주택이 아닌 걸로 바꿔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이것도 주택이 아닌 걸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주택이라면 이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주택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거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주택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임대주택인데요. 작년에 임대주택 제도를 폐지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폐지한 거는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놨어요. 앞으로는 아파트는 임대주택 등록이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은 임대주택 등록이 지금도 가능합니다. 예, 단독주택이라든지 연립주택, 오피스텔, 다가구주택, 상가주택, 다세대주택 이게 다 가능해요. 오로지 아파트만 임대주택 등록이 안 됩니다. 또 지역별로도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한 조정지역 내 주택은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이거는 임대주택으로 등록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안 되는 게 등록일 현재 고시가액이 6억이 초과되면 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아닌 주택은 지금도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지금부터 등록하는 건 작년 8월부터 등록하는 것은 임대 의무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났다. 10년으로. 예.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지방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상속받거나 뭐 이런 주택들 있잖아요. 이런 주택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내버려 두는 거예요. 예. 너무 바쁘니까. 그리고 거기 뭐 시골에 조그만 거 주택 뭐 1년에 임대료도 뭐 그 몇 푼 받지도 못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서울에 주택이 하나가 있고 제주도에 주택 조그만 거 2개가 있다. 그러면 이게 세 채가 되잖아요. 세 채가 되면 이게 중과세예요. 중과세. 그래서 주택을 제주도에 있는 이 주택을 본인이 쓰는 주택은 아닐 거잖아요. 임대를 했을 거잖아요. 임대료가 한 달에 뭐 아니면 뭐 전세보증금이 뭐 1,000만 원밖에 안 된다든지 다 허물어 가는 집이라서 그렇더라도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시면 되고 임대주택 등록해도 임대주택으로 인해서 소득세 내는 것이 얼마 안 돼요. 예, 거의 미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택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임대주택 등록을 하시면 되고요. 오피스텔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 상가주택, 상가의 맨 위에 있는 주택들 있죠. 조그만 주택들이요. 이런 주택들은 빨리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시면 종부세에서 배제가 되고요. 임대주택 등록하면 종부세에서 배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양도세도 일반과세 합니다. 중과세 하지 않아요. 이 주택에 대해서. 그 다음에 거주주택. 이 임대주택 말고 거주주택 팔 때도 이게 비과세가 가능해요.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이렇게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요건 빨리 임대주택 등록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등록을 하시면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용도 변경인데요. 용도 변경은 뭐냐면 주택을 주택이 아닌 거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종부세나 양도소득세는 양도세 중과 다 종부세 중과 다 다주택자에게 지금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주택수를 줄여버리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택인데 주택이 아닌 걸로 바꿔버리는 거죠. 예. 용도를 바꾸는 거예요. 즉 상가로 용도를 바꾼다든지 그런 주택들이 있죠. 이렇게 조그만 주택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 1층인데 여기가 상가고 여기가 주택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다 합쳐서 이거 상가로 바꿔버리면 되죠. 또는 시골 주택 같은 경우는 막 40년, 50년 된 아주 오래된 주택들이 있어요. 그게 문화재로서 보존할 가치가 있다든지 뭐 그렇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주택이 아니라면 멸실하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멸실이요. 그냥 밀어버리고 나대지를 내버려 두는 거죠.
그러고 있다 나중에 필요하면 그때 주택을 지어서 쓰든지. 그 주택에서 별로 수익도 나지 않는데 굳이 그거를 가져갈 이유가 없는 거죠. 물론 이 뭐 주택으로 쓸 수 있는 걸 멀쩡한 주택을 뭐 종부세 때문에 처분 뭐 하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주택 하나로 인해서 종부세가 몇 천만 원 더 나온다면 그러면 이것도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간혹 지방주택을 갖고는 있는데 그거를 임대를 주고 있지 않고 그냥 가족들끼리 거기 가가지고 뭐 이렇게 좀 언제든지 가끔씩 가서 쓴다든지 이렇게 쓰는 게 있어요. 그 별장이죠, 별장. 별장은 주택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 별장에 그 주택의 토지도 얼마 안 되고 건물도 아주 낡아서 가액이 얼마 안 되면 주택을 그냥 별장으로 바꿔버리시면 돼요. 별장으로 용도 변경하시는 거죠. 그러면 취득세가 중과되고 재산세도 중과되지만 워낙 가격이 낮기 때문에 중과돼도 세금이 별로 안 나올 수 있죠. 그러면 종부세를 내는 것보다 재산세를 더 내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정에 따라서 이거는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립주택을 용도 변경한다? 저는 좀 의문점이다. 이거 뭐 방법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피스텔인데 오피스텔은 사실 실현 가능한 거죠. 실현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쓰고 있다면 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대를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주거용으로 쓴다.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요거를 퇴거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사무실 용도로 임대를 하고요. 그리고 사무실 용도로 임대한 것에 대해서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요. 예, 그리고 부가세를 납부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 거죠. 오피스텔은 그나마 그래도 구조를 변경하지 않고도 이렇게 임대 계약만 바꿈으로써 주택에서 주택이 아닌 걸로 바뀔 수 있는 가장 실현 가능한 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가주택인데요. 상가주택 같은 경우에 이렇게 여기가 상가고 뭐 사무실이고 여기가 주택이에요. 이랬을 때 이 주택 부분을 요거를 사무실로 개조를 해서 요렇게 그 용도 변경을 하시면 요 주택이 없어지는 거죠. 예. 그러면 또 종부세, 양도세 또 혜택이 있게 되는 거죠. 어떤 경우는 사실은 요게 주택으로 돼 있고 요게 그 사무실, 상가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요게 지금 사무실로 쓰고 있어요.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부상에는 이게 주택으로 돼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 종부세 내야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 요 사무실로 쓰는 것은 요거는 불법 용도 변경이죠. 예. 불법 용도 변경이지만 그러나 세법에서 종부세나 양도세에서는 불법이든 아니든 간에 실질 사유 용도에 따라서 과세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세무서에 가가지고 사실 나는 이거를 주택으로 쓰고 있습니다 해서 주택 관련된 계약서를 제출을 하고 종부세에서 배제되는 이런 것들을 해놓으셔야 나중에 이 주택 말고 다른 주택을 처분할 때 양도세에서 또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세대 주택인데요.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을 구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거는 구분 등기가 안 된다. 구분 등기가 안 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거는 구분 등기가 된다라고 돼 있어요. 구분 등기가 안 되면 다 다가구 주택이냐? 그런데 세법에서는 구분 등기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원래 다가구 주택이라는 거 주택법에서 다가구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660제곱미터 이하여야 되고 건물이요. 그다음에 3층 이하여야 되고요. 그다음에 19세대 이하여야 돼요. 요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이게 이런 경우가 있죠. 1, 2, 3층. 요 3층은 맞는데 옥탑이 조그만 거 하나 있어요. 이 옥탑을 아까우니까 여기다가 방을 만들어 가지고 요거를 임대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다가구 주택이 아니에요.
왜? 다가구 주택은 3층 이하였는데 이게 4층이 돼버리니까 그래요. 그럼 다가구 주택이 아닙니다. 다가구 주택이 아니면 뭐죠? 그럼 다세대 주택이에요. 구분 등기 안 했는데, 예, 구분 등기를 하더라도 요렇게 구분 등기하고 요 조건을 충족하면서 구분 등기가 안 돼 있어야 다가구 주택이에요. 근데 둘 중에 하나 라도 이게 구분 등기가 됐다든지 아니면 요게 범위를 넘어나면 다가구 주택이 아니에요. 다세대 주택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다가구 주택이 이게 뭐 여기에 지금 18세대가 들어가 있다. 18가구가. 다가구 주택은 이게 한 주택으로 보는데 이게 4층에 옥탑을 놓음으로써 다세대 주택이 돼가지고 주택을 18세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거거든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주택이 아닌 것으로 빨리 개조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다세대 주택도 용도 변경을 해서 다가구 주택으로 변경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설계나 허가를 다시 받아야 되겠지만 주차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어쨌든 이렇게 가능하다면 이런 방식으로 좀 개조를 해서 용도를 변경하시면 주택이 아닌 사람들 또는 주택수를 줄이는 이런 방법으로 이걸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상가 같은 경우, 단독주택 같은 경우도요, 이렇게 이 북촌이나 이런 데 보면 한옥 있잖아. 한옥 같은 거요. 한옥을 이 주택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 펜션이나 이런 걸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런 경우에는 주택이 아니니까요. 예. 그런 것들은 빨리빨리 예. 변경을 해서 주택이 아닌 용도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주택을 없애는 방법에 아주 이렇게 신박한 방법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을 제가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